시간 되시면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음악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진흙탕 사랑 이야기를 남겼던 슈만, 클라라입니다. 네, 클라라는 닉네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본인 클라라고 닮지도 않았는데 그 클라라 굉장히 많아요. 클라라가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아마 이 곡은 익숙하실 겁니다. 트로이 메라이라는. 트로이 메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발음 정확히 하셔야 돼요.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메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이분 머리 이렇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고, 아니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사장이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찍은 겁니다.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죠. 서점을 했거든요. 네, 슈만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츠비카우. 자동차 매니아들에게는 아주 선망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 여기서 슈만이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네, 슈만은 독일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세계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지켰던 클라라. 평생 슈만만을 단 한 사람만 사랑했던 바로 그 클라라입니다. 아주 당대 미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원희 선생님의 노래 한 곡 듣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악보를 구해서 공부를 한 곡이에요. 네. 그 슈만은 어떤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슈만은 슈베르트 못지않게 가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한 작곡가예요.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기악곡보다는 성악곡을 더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네, 슈만은 좀 아쉬운 점이 오페라가 없어요. 제가 오페라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페라가 없어요. 네. 가곡을 많이 있고 이제 연가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점 그 가게가 끝났을 때는 완전히 자기 놀이터고 이제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얼마나 방대한 정보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중앙로 이쪽 가면은 양쪽에 사이드에 쫙 헌책 쫙 파는 그거 하나하나 사서 모으고 정보의 홍수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만 있으면 뭐 좋은 컴퓨터만 하나만 있으면 공부가 다 되는데 그 당시는 서점 가면 한 4시간, 5시간 여기저기 둘러보고 신비로운 세상. 그 슈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정말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에게 일도 시켜요. 가끔 편집을 해서 신문에 나갈 거 완전히 자기 발표회 장이죠. 그러니까 신나서 이 아이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음악회도 자주 데리고 다닙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음악회도 자주 데려다니면서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서전도 써요.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 가장 좋은 시절을 하기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런 자서전을 써요, 어렸을 때. 이게 놀이인 거죠. 이렇게 놀 때 이런 거를 잘 살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
네, 그래서 음악사에서는 정말 최초의 자기가 편집장까지 돼서 글을 쓰는 최초의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숨지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그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치로 유학을 보냅니다. 차이코프스키도 그랬듯이 이 슈만도 법대를 가라. 그런 작곡가가 많아요. 법대. 그 차이코프스키도 사실은 법대 안 갔으면 안 죽었어요. 법대에 가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그 법대 동기생들이 자결을 하라고 비소를 줬어요. 우리 명예를 해칠 수 있다.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를 차라리 안 갔어야 되는데 법대를. 그래 그 적성이 안 맞는 사람 괜히 억지로 보내봤자 학교 2번 다녀요, 괜히. 차이코프스키 또 2번 다녔어요. 다 졸업하고 다시 이거 학비 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다시 또 다닐 거. 어쨌든 법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음악만 맴돌죠. 그리고 슈만이 아주 유명한 스승을 만났어요. 이 스승은 내가 너 세계적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딱 하면 진짜 되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초등학생들이 어디 경연대회 가보면은 정말 딱딱 각도까지 맞추고 정말 군악대처럼 소리내는 데 있어요. 야, 얼마나 혹독하게 연습을 했길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먼저 들거든요. 이 사람 그 어머니가 이제 찾아가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3년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세계적인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럽니다. 그 당대 또 유명해요, 교육가로서. 비크 선생에게 이제 딸이 있었는데 9살 딸이었어요. 근데 그 억압적인 집안 분위기, 그것 때문에 얘가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신동이었어요.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집안은 억압적인 분위기고 얘가 말 못하는 것도 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애들을 다 데리고 7명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갑니다. 이혼을 해요. 근데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면은 섹슨법, 이혼을 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었어요. 다시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냥 하나만 이제 데려다 줘요. 누군가 자녀 하나를 기르라고. 그런데 가장 그래도 음악적으로 조금 재능이 있는 클라라를 보냅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잡혀간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된 거죠. 클라라가 그린 건 아니죠? 예, 아마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딸이 생겼어요. 뭐 남의 자식도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본격적으로 자기 딸을 신동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장들이 갖춰야 되는 스타일 갖추고 어린 소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기의 일기까지 써버려요. 한마디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클라라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거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등 여러 투어를 이루기까지 성공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좋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득 보는 게 한 가지 있겠죠. 앵벌이를 시켰으니까 짭짤한 페이가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튼 비크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완전히 버려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 보면은 세계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새끼 선생이 따로 있어요. 스케줄표,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걔한테 이렇게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돈으로 하루 종일 붙어서 그걸 통제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하루 종일 이 애에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슈만도
이제 둘이 자주 있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 사이지만 아직은 미래의 운명을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자주 해줬대요. 뭐 깜짝 놀래키고 무서운 얘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는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친구 사귈 때도 없고, 한마디로 완전 신이었죠. 신, 자기의 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음악을 할까, 법학을 그냥 할까,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일단 레슨 먼저 배우고, 전 상황을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봄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바로 이거다. 바로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게 됩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연주를 듣고서 또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한 사람이 리스트입니다. 거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주력을 과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법을 후세 사람들에게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레슨을 안 했습니다. 네, 파가니니는 바람둥이였습니다. 네, 이 연주를 듣고 나도 파가니니가 돼야겠다. 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네, 법대에 입교해서 2년간은 공부를 했지만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고민하고 있어요. 비크 선생하고 3년을 보장하고 약속을 합니다. 3년 후에는 얘는 세계적인 사람이 돼 있을 거다. 네, 약속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에 전념을 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3년 훈련을.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하숙을 시작하면서 이 11살짜리 클라라하고서는 감정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힘든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파니 멘델스존, 펠릭스 멘델스존의 사이처럼 이 두 사람은 그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번 넘어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어요. 두 주가. 네, 저도 꽃을 이렇게 샀어요. 가서. 하도 꽃을 너무 크게 해줘가지고, 생일 선물로 줬다가, 그거 들고 다니느냐고 제가. 그걸 목격한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슈만은 그 알파벳 놀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그래서 아베크 변족이라는 걸 쓰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좋게 말하면은 뭐 이제
알파벳을 갖고 노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정신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예. 아베크, 첫사랑이거든요. 예. A를 이제 라를 A라고 그래요. 왜 여기를 A로 시작했냐면 가장 자극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호음이나 뭐 그런 거 다 A 소리로 맞추게 돼 있거든요. 442 진동수로 해서. 그 아베크, 그 A죠, 그 다음에 독일어로 B하면 그냥 B 플랫이에요. 그 다음에 예, G는 소리에 이제 G니까. 그러니까 미, 썰, 예, 아베크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모든 곡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첫사랑을 이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어로 발음하면 뭐 아베크라고도 하고 아베그라고도 하고 두 가지 다 제목을 불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런 글자 장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아모르, 이걸 뒤집어도 로마 아모르가 된다는 거를 또 찾아냈어요. 네, 이런 장난을. 지난주에 수고하셨던 참 시간 끌기 좋아하시는 우리 이태권 선생님 오셨군요. 네. 네, 이런 이제 글자 장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무술 영화 보면은 뭐 굉장히 여기다가 뭐 매달고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풀르면 이제 날아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테크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링겔 거는 것처럼 한 바퀴를 걸어서 무거운 거를 갖다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잘 치리라. 그 선생님이 어디 이제 그 연주 여행을 떠났을 때 클라라하고 혼자서 막 단련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머리 안마를 해줘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마만 받아도 이게 10,000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발비가 10,000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머리 안마를 잘하는 처음 봤어요.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너무 개운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빨리 깎을 때만 기다리거든요. 오는 손님마다 다 머리를 머리 감을 때 막 굉장히 시원하게 해줘요. 그거 해외에서도 그 머리 안마 받고 뭐 머리 케어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특징이라고 그러네. 외국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해놨더니 머릿결이 좋아졌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안마하다가 그분도 한번 손가락에 부러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 잘 안 해줘요. 거의 끊었어요.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갔더니 왜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천천히, 이건 좀 세게, 거기에서 엄청 세게 해줬었는데, 네, 이게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됩니다. 음악 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큰일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클라라는 그럽니다. 오빠가 치면, 피아노를 내가 치면 되지. 오빠가 작곡하면 내가 피아노를 치면 되지. 네, 이렇게 또 귀엽게 말을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법대로 다시 법대 쪽으로 다시 이제 진로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집에서는, 이제 법 공부를 하겠구나 했는데, 작곡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 이상 증세가 또 계속 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잡지사에다가 이런 걸 기고를 해요. 다비드 동맹을 만들어요. 동맹,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뭘 주장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오이제비우스로 글을 써요. 신문에. 이건 뭐냐면, 자기 내면적인, 내향적인 그런 자기로 글을 쓸 때는, 오이제비우스. 네, 외향적인 어떤 글을 쓸 때, 그런 데는 플로레스탄. 내 이름으로. 독자는 두 사람인 줄 아는 거죠. 혼자서 다 썼으면서. 이 둘뿐만이 아니에요, 또. 네, 요럴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네, 마에스트로. 이거는 비크 교수의 그런 성격으로 쓸 때. 요건 메스. 이건 또 자신. 네, 완전 이게 정신분열이죠, 이게.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헷갈려 해요. 나는 어떤 성격인가를 또. 그러고서 가상 토론을 해요. 이거 자기 혼자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상 토론을 해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뭐냐면, 유럽에서 인정받는 음악 잡지로 성장을 해요. 네. 네, 신기한 일이죠. 네, 작곡가, 빙평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슈만은 맨 밑에 글을 보면, 슈만은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헷갈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디 물에 빠져 있고, 어디서 막 뛰어내리고 이래요. 자살을 시도를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5층에 있다가 2층으로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려면 근데 1층으로 갔어야 돼요. 5층이나 2층이나 아마 떨어지면 다 죽을 거려, 아마. 그죠? 네, 콜레라로 형과 형수도 죽습니다. 네.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또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러고서는 후회해요. 나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네, 그러고서, 전에는 이제 그 신문사에 글을 잘 쓰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이제 그 서점에서 일을 하셨고, 글을 잘 쓰고 이러니까, 글 좀 써봐. 그 음악적인 글을 쓸 때 이제 많이 잡지사에 기고를 했었죠. 요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잡지사를 차립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다 이렇게 사업적인 데 투자를 하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죠. 그 연주여행, 이 딸, 지금 흐르는 음악은 다음 주에 기가 막힌 낭만파의 아주 최고 선율을 선사하는 쇼팽입니다. 제가 예고편 해가지고 미리 음악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전혀 틀려. 이때부터 루바토가 생겨요. 낭만파. 고전파는 루바토가 없어요. 루바토라는 거는 밀었다, 당겼다, 끈적. 박자를 약간 지키지 않으면서 밀었다, 당겼다. 네, 그 소녀가 점점 성장해서 여자로 바뀌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클라라는 예뻤기 때문에 더 유럽을 더 장악하기가 쉬웠어요. 네, 14살. 어디에 반하냐면, 피곤해 지쳐가지고 연주 여행을, 유럽 여행을 하고 고향으로 와서 집으로 딱 왔는데, 거기에 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따뜻하게 반겨주는데, 거기에 완전 넘어간 거예요. 네. 피곤해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반겨주면 얼마나 좋다고요. 아무도 없는 집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죠. 뭐 일하다가 저도 막 집 날르다가 스피커 날르고 집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열고서 힘들어 그러면 난 더 힘들어. 집에서는 그런다고부터.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딱 하고 또 마셨어.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어. 또 마시긴 얼마나 마셨다고. 네, 그러니까 고생하고 들어왔을 때 맞아주는 걸 잘 맞아줘야 돼요. 한밤중에 들어갔더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서운하죠. 집에 늦을까지 딱 자고 있으면. 그러고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5분 전까지 깨 있었는데 다음날 꼭 그래요. 나 그 직전에 잤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시골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시골에 진천에 살았는데 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한 10분 정도.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놨어요. 항상. 집안 불 다 켜놔요. 제가 뭐 1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켜놓냐고. 그래도 켜놔야 기분 좋잖아. 엄니는 예, 예, 저희 어머니. 예, 예, 학교 다닐 때. 저 멀리서 불이 켜 있어요. 그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일단 다 모든 거 다 끝내고 다 주무시는 것보다 그렇게 켜놓으면 나를 기다렸구나. 그죠? 내 와이프는 5분 전에 주무시고 항상 5분 전에 잤대요. 다음날. 일단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눈에 이제 그 꼬마는 아직은 꼬마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했어요. 같이 레슨 받는 그 수강생을.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피크 교수가 그걸 이 부모한테 일러버렸어요. 얘 저 레슨 받는데, 그 여자나 꼬시려고 하고 부모한테 일러버렸어요. 그래서 데려가 버렸어요. 레슨도 하나 잘려버리고 차라리 얘 좋아하게 내비뒀어야 돼요. 얘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클라라를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슈라는 또 이니셜을 넣어가지고 곡을 만들고 선물을 해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끝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비크 교수가 해방을 나가지고. 이제 슈만 그렇게 또 다시 고생을 하고 또 마주치다 보니까 클라라가 좋아집니다. 비크 교수도 이렇게 축복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나. 입장 바꿔 생각해놓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을 다 바쳤거든요. 근데 빈털터리로 생각했거든요. 또 슈만은 손가락도 부러졌지. 이거 뭐 음악가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내 딸은 지금 유럽을 장악한 피아노의 스타인데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슈만 입장에서는 축복을 해줄 줄 알았더니 반대를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습니다. 슈만과 클라라가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카메라가 나오긴 나왔는데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하려고 자꾸 연주를 비크 교수가 멀리 보내요. 순회 연주를 떠나기 전날 밤 그 둘은 뜨거운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클라라는 연주에 순회 연주를 다닙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그 곡 선정할 때도 가끔씩은 슈만이 작곡한 걸 넣습니다. 그리고 또 슈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는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클라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연주하는데 당신의 곡을 이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리고 슈만은 청중 아무도 모르게 그 연주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저 짓 많이 했습니다. 무대 뒤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고 꽃다발에 편지 넣어가지고 연주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감정 폭발합니다. 네. 그 둘은 다시 이어지고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비쿠 몰래 사랑을 이어갑니다.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 그 순회 연주하면서 이 곡을 넣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겁니다. 네,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약혼까지 해버려요. 이제 간땡이가 군 거죠. 이제 부모님 허락 없이 약혼을 해버려요. 저거 알면 어떡하려고. 이제 폭풍 전야인 겁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요함.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네, 슈만 크라이슬레리아날은 곡을 만듭니다. 네, 이게 정실 분열의 뭐 결정판 같아요. 이제 막 이상한 걸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내용을 써요. 내용을 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음악이니까 뭐 극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네, 한 소설가가 세상 속에 그 빽이 난무하고 뭐 요령이 난무하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또 거기에 맞게 소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소설을 한 페이지 글을 쓰고 찢어 버리고 막 고민하면서 이거를 물으라는 고양이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주워다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고양이가 그 한 페이지만 썼으니까 뒷페이지는 또 뭐를 쓰고 쳐다보고 있는 그 뭐 여러 과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 내용에서 확 갔다가 갑자기 딴 내용으로 빠졌다가 이 내용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음악이 흘러가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인 거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혁신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참 알아듣기는 좀 힘든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작곡을 해갖고 쇼팽에게 헌정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강의해드릴 쇼팽입니다.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팽의 이별의 노래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번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곡은 이제 빈투멍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이제 연습하다 보면 노래를 한 프레이즈를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때 한 프레이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아껴서 조절하지 않으면 중간에 뚝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신경을 써서 호흡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딱 놓치는 순간 팍 터져버려서 다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슈만에게 그 클라라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왜 이렇게 어린애 같아?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도 어린 아이일 때가 있었지. 그래서 어린이의 전경을 작곡을 하는데 이건 클라라의 어린이 노는 걸 보고 작곡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고서 만든 곡입니다. 어린이의 전경 이 중에서 또 뭐 굉장히 유명한 곡이 호르비츠가 연주한 정말 저 20대 때부터 계속 봐온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연주가가 나중에 이제 망명을 했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돼서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죽기 4년 전에 이미 뭐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때는 소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다시 갑니다. 한 바퀴를 돈 거죠. 인생을 60년 만에 자기 고향을 다시 갑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련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게 옳은 길이었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차라리 행복하게 그냥 러시아에서 조국을 위해서 살지 이런 것도 있고 그 고향에서 그 모스크바에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이 연주를 들으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립니다. 네, 영화의 호르비츠가 바로 저 호르비츠입니다. 영화 제목 중에도 있죠. 네, 저 연주는 굉장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지막 은퇴 연주를 결국 자기 조국에서 하고 4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슈만이 또 클라라를 위해서 곡을 만듭니다. 또 뭐 그냥 만들 리가 없겠죠. C 메이저, 거기서 라, 클라라 이거죠. 클라라. C 메이저인데 라를 친다. 예, 예. 네, 우리나라 연주가 손여름의 연주였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지 않고서도 국내파인데요. 아주 뭐 세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비크 교수는 슈만을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연인 클라라 슈만과 결혼하기 위하여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를 상대로 혼인 허가 소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는데 둘이 음악사상 시대의 진흙탕 싸움으로 기록됩니다. 전 유럽이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이 클라라는. 또 쏟아지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슈만이 이걸 가로채는 것 같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손가락도 다쳤지, 부러졌지. 근데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같이 산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성인이면은 뭐 어떻게 말릴 수 없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앞서갔어요. 비크 교수가 약간 거짓말도 막 합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법대 나온 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짓기를 아주 깨끗하게 잘했답니다. 직접. 근데 비크 교수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약간 법을 어겨가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딸의 일기장도 이렇게 훔쳐다가 제출하고 뭐 이랬나 봐요. 언론은 또 뭐 아주 뭐 재밌는 이제 가십거리가 생긴 거죠. 기사거리가. 네, 그래서 슈만은 또 유명해져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네, 딸의 일기장을 훔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슈만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막 뿌리고. 그래서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또 슈만이 거기에 또 글짓기를 잘해서 깨끗하게 제출했어요. 비크 감옥 갑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을 감옥을 보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흙탕 싸움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뭐 6년인가? 뭐 몇 년이 아주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미성년자 딱지를 떼기 하루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찍 결혼하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슈만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클라라의 남편,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슈만도 굉장히 그 기사, 신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져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궁금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슈만이 인생에서 가곡의 해가 있고, 교향곡의 해가 있고, 실내악의 해가 있어요. 그것만 작곡한 거예요. 그 왜 가곡의 해를 했냐면은, 가곡은 짧잖아요. 빨리 쓸 수 있다고. 뭐 교향곡 하나 길게 써봤자 빨리 안 팔리잖아요. 일단 내가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가곡을 엄청나게 썼대요. 요 1년 동안 평생 작곡할 가곡의 반을 썼다고 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팔렸죠, 또. 네, 그때 만든 곡이에요. 너무나 행복해서 만든 곡들이죠, 전부. 네, 곡을 하나하나 만들 때도 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결혼하기 하루 전날 헌정이라는 곡을 바칩니다. 클라라와의 결혼식 전날 밤 슈만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긴 성악 가곡집을 클라라에게 선물했다. 이 가곡집의 첫 번째 노래 헌정은 훗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에 의해 가사 없는 피아노 곡으로 편곡되었다. 내게 말보다 음악을 먼저 건넸던 사람이 지금 말없는 음악으로 내게 마음을 건네고 있었다. 네, 여러분도 선물을 할 때 음악 선물 하나 내려놓으시고, 저도 이렇게 카톡 같은데, 오늘 음악 선물 내려놓습니다 해서 좋은 곡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내려놓거든요. 선물이라고 그러면은 꼭 무슨 화장품이나 목걸이만 그 선물하는 게 좋은 선물 아니에요. 네, 신혼생활 4년 정말 행복하게 인생에 둘도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슈만은 정말 괜찮은 아버지였어요. 나중에 정신분열이 있어서 좀 고생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또 흔치 않은 최초의 독일에서 유치원 문을 열던 그런 옹호자입니다. 그 슈만이 열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슈만을 클라라의 남편이라고 많이 부르고, 또 연주회를 다니면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설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또 그녀의 이름을 딴 디저트가 나오고 그녀를 위한 또 시를 쓸 정도로 그 인기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얼마나 또 행복했겠습니까? 네, 이런 만인의 연인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클라라가 슈만의 작곡 생활에 끼친 영향도 대단히 컸습니다. 저 교향곡의 해, 가곡의 해 이제 돈 많이 벌고 두 번째는 교향곡만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또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또 찾아 헤맵니다. 가십거리가 많이 됐었으니까. 1번은 봄, 이렇게 설레이고 그 다음에 비극이 와서 나타나고 막 싸우는 거, 막 그런 거를 교향곡에 다 표현을 하고 나중에는 사랑의 환희로 녹아내리는 그런 곡을 또 만들어요. 이게 이제 봄입니다. 가슴을 설레이는 겁니다. 설레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 발전 가능성도 있었고 글도 잘 썼고 작곡도 잘 하고 있는데 잘못 알아본 거죠. 완전히 빈털털에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이제 거지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클라라와 같이 있으면서 더 유명해지면서 유명세를 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크 선생,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그때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오히려 돈을 엄청 많이 이제 벌어갖고 딸 고생시킬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좀 벌어서 뭐 좀 주고 했겠죠. 그리고 23세 때 벌써 멘델스존이 있는 거기 그 슈만이 있었다고 그 교수에 어느 정도 벌고 있었던 때였어요. 1847년은 합창주의자로 승승장구를 하고 그 다음에 50년에는 디셀도르프 시립음악감독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남편감으로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네, 이때쯤 만든 곡이라 상당히 행복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연주가는 중국의 유자왕이라는 연주가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또 이렇게 4대의 혼을 위한 협주곡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특이한 곡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저 혼은 왜 소리 나는 데를 뒤로 해놨냐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뒤로 했을까요? 신비로우라고. 뒤에 반사돼서 앞으로. 울림, 이런 음향학적인 게 있어요. 트럼펫은 앞으로 직진형이고, 또 튜바 같은 거, 베이스. 앞으로 안 갑니다. 하늘로 가죠. 우위로 가서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이런 게 합쳐져서 음악이거든요. 저기다가 손은 또 왜 집어넣냐고 그러고. 제가 음정 유지를 해요. 저기. 이제 저 손을 안 넣어도 음정 유지를 할 수는 있는데 손을 넣으면 더 간편하죠. 혼이 이 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좋은 말로 이제 삑사리라고 그래요. 삑사리가 잘 나요. 트럼펫도 옛날에는 이게 길었어요. 근데 너무 삑사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의 깊이를 포기를 하고 짧은 걸 택한 겁니다.
그래서 혼에게 복잡한 뭐 테크닉을 자주 주진 않습니다. 너무 연주가 힘들기 때문에. 음정도 이제 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손을 이용해서 좀 조정을 하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혼을 또 발가락으로만 그냥 부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이. 엄청 잘 불어요.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네, 이때쯤 브람스가 나타나요. 브람스가 이제 뭐 장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누가 요하임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그 슈만을 만나면은 너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알료만 지면 너는 성공할 거다. 슈만을 만나라. 이거 클라라는 아닌데 제가 그냥 아무나 갖다가 이렇게. 네. 네. 요거 저 초상권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써도 되는 사진. 네,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클라라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서 네, 브라함스가 추천서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제 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죠. 저는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저 음악가. 네, 그러니까 이제 슈만이 악보를 한번 딱 보더니 여보 내려와봐. 누가 뭐 가져왔어. 내려오는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게 예쁜 사람이 내려오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이 바짝 얼어있죠. 그러더니 그래? 이분이 가져온 거야? 딱 피아노에 딱 앉아서 초견으로 확 훑어대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초견이라는 거는 이제 보자마자 그냥 연습 없이 치는 걸 초견이라고 해요. 네, 그런 초견 대회도 있어요. 초견에 한 번에 확 훑어보고 괜찮은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만난 것도 영광이고 그 사람이 내 곡을 쳐준 것도 영광인데 거기다 칭찬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끝장인 거죠, 이제. 네, 브라함스는 감격을 합니다. 근데 슈만도 보기 드문 이제 천재라고 믿어요.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셀럽이 돼요. 유명인이 돼요. 그리고 더 머물면서 음악적 교류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서 이제 막 치고 막 이럽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계속 브라함스는 이제 클라라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이 시대 이상적인 편을 가져던 젊은이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냥 대번에 유명해져요. 쇼팽도 그렇게 유명하게 해줘요. 근데 쇼팽은 그거 싫어했어요. 나 그런 사람, 그 정도까지 실력 가진 사람 아닌데 그 정도 실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노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네. 그 칭찬하고 비슷한 거죠. 네, 슈만 또 자살을 시도해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그 브람스를 소개한 그 기사가 슈만의 최후 평론이 돼버려요. 더 이상 이제 평론을 못합니다. 왜냐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내가 입원하지 않고서는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에 뛰어드니까.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쓰던 것도 있고 아이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연주 활동은 이제 클라라는 계속 다녀야죠. 돈을 벌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임신을 한 채로 클라라는 계속 공연을 다닙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죠. 그 브람스가 마다않고 다 합니다. 네, 그건 절대 뭐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클라라는 그렇게 원치는 않았지만 좀 부담도 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했죠. 네, 도움을 그냥 받습니다. 그 브람스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고 미모도 갖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여성상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아이들의 식사, 빨래, 청소, 그리고 편지, 각종 청구서 등을 다 챙기고 모든 거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슈만도 알아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딴 놈보단 낫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건 오해였어요. 안 받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라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슈만 노래. 아, 슈만이 이 곡을 좀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이 곡이 오늘은 가장 어울리는 곡 같아요. 클라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브람스, 그 젊은 16살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14살인가? 예, 죽는 날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브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사용해 당신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렇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람스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장난이냐고요. 브람스는 무슨 죄가 있어요 또. 네, 정신병원에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클라라는 16년간 슈만과 살았지만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미모와 그 유명세 다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40년을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되기 전에 100만 마르크인가? 뭐 거기에는 지폐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숭고한 이 여인의 그 사랑을 우리는 존경하는 겁니다. 클라라인가요? 네, 이거는 클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원히 슈만을 사랑했습니다. 네, 오늘 클라라와 슈만의 사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정지석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자리에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원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